코로나19 이후 미국 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들. 다른 인종에 대한 혐오와 갈등이 낳은 끔찍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댈러스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부터 백인 우월주의가 원인이 된 뉴욕의 총격 사건까지 수많은 국가에서 온 여러 인종이 하나의 미국을 만들어 온 만큼 최근 발생하는 혐오 사건들은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할렘의 125번가. 베티 박 씨는 주로 흑인이 많이 사는 이 동네에서 40년 가까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인종차별 문제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인종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발발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런 거는 전혀 상관이 없고 되레 문제가 있으면 대리사장님께서 나서서 해결하실 정도로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탄탄하시고 10명이 넘는 직원은 모두 흑인들. 직원들 모두 베티 박 씨를 가족처럼 생각합니다. She's the best. She takes care of you. She looks out for her workers, she's reasonable. She don't pressure you, she's reasonable. 1974년 미국에 이민 온 베티 박 씨는 미시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다 이곳 할렘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건 뉴욕에서 채소 장사를 하던 이모부의 추천이 계기가 됐는데요. 시작할 당시만 해도 인종 간 크고 작은 갈등도 있고 서로에 대한 불신도 있던 시절. 지금은 한국인이 운영하는 가게가 채 10곳도 남지 않았지만 당시만 해도 이곳 125번가에는 무려 60개가 넘는 한인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 수많은 가게에서 한국인들은 저마다 가족끼리 똘똘 뭉쳐 일하고 먹고 살기 바빴습니다. 한국 가게가 만들지게 흑인들의 주민들의 불만이 한국 사람은 전혀 이 흑인 사회에 관심도 없고 참여도 안 하고 그래갖고 흑인 고용도 안 하고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갖고 불만이 고조돼서 1984년도인가 한번 불매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크게.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할렘에 들어왔을 때인데 금방 들어왔을 때인데 이제 40년이 가깝죠. 그때 제가 30 조금 넘었을 때인데 그때 제가 금방 깨달았어요.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무조건 흑인을 고용을 하고 이 지역사회에 내가 참여를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런 깨달음을 얻고 베티 박 씨는 지금까지 쭉 지역의 흑인을 고용해왔습니다. 아무래도 치안이 불안하다 보니 5번이나 권총 강도를 당하기도 했지만 직원 고용에 대한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직원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인종을 떠나 인간에 대한 존경이라고 말하며 직접 실천하고 있죠. 종업원이었던 시절을 생각하고 역지사지로 또 아주 바빠서 생각 외로 손님이 많아서 내가 매상이 많다 그러면 또 내가 월급 이외에 항상 보너스로 주머니에다 찔러주면은 고마워하고 또 나도 또 감사의 표시를 하고. 내 가게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를 위한 활동에도 활발히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비영리 단체와 함께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만드는 겁니다. 직원들 역시 박 씨의 뜻을 따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수백 개씩 함께 음식을 준비합니다. She helps by providing delicious and excellent meals each day, so that we can that assist us in giving meals and lunches to the community on a daily basis. To the neighborhood, the homeless, a lot of working people too come. Tuesday to Thursday, over 500 people over there every day. 내가 여기 커뮤니티에서 비즈니스한 상인으로 하나의 의무감이라고도 내가 생각해요. 내가 여기서 벌고
정말 장사 잘 될 때 정말 많은 인컴도 들어오고 당연히 나의 그 이익을 쉐어하는 거를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쓰는 거는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뭐 내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하고 하니까 그냥 지역의 일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오히려 주위에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하는 베티 박 씨.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손 내밀며 국적과 인종을 넘어선 화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3대 도시 중 하나로 꼽히는 항구 도시 이즈미르. 이병우 씨는 바로 앞 에게해가 펼쳐진 이곳에 한식당 개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터키 전체에서 한식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다고 저는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한국에서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을 하던 병우 씨는 세계 여행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을 그만두고 동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여행 중 한국 문화와 한식의 인기를 실감하고 한식당 창업을 결심하게 됐죠. 기회를 잡아 야심차게 창업에 도전했지만 터키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면도 많습니다. 비자나 사업하는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터키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지 통화인 리라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물가 상승률은 무려 70%에 이르는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업을 앞둔 터키 대학생은 물론 한인 유학생들 역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진로 고민이 한창일 4학년 2학기에 교환학생으로 터키를 찾은 정대한 씨도 마찬가지.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 현지 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외국에서 온 학생들도 정말 많거든요. 터키 상황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터키에서 월급을 받고 그런 취직을 하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사업이나 그런 무역, 그런 창업을 하면서 제 미래를 계속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현지 기업보단 외국계 기업에 취업하거나 창업을 고려하는 한인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현지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오랜 시간 현지에서 기반을 닦아온 동포사회 선배들이 나섰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터키도 지난 2년간 많은 경제적인 침체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터키 경기도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에 맞이하여 저희 한인 청년들도 터키에서 사업에 꼭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탄불 총영사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는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동포 선배들이 경험과 조언을 아낌없이 나눴습니다. 선배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새겨듣는 후배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사실 청년들이 해외에서 정착하고 창업 계획하는 데 있어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고 우리 시니어들이 겪었던 많은 시행착오 및 실수를 하지 않고 좀 더 빨리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한 의미 있는 행사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선배님들이 이렇게 수시로 강조해 주셨던 그런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뿐만 아니라 이 터키의 환경들을 끊임없이 탐색을 한다면 저도 향후에는
분명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갔습니다. 제가 졸업을 앞둔 상황에서 고민이 많았는데 인생의 선배님들의 조언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해결된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제 위기 속에서 청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기 위해 힘을 모은 한인사회. 경기 침체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차세대 동포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행사 등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배낭여행자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태국. 방콕 또는 인근 해안 도시만큼이나 많은 이들이 찾는 곳이 바로 태국 북부 문화 중심지 치앙마이입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와 저렴한 물가 덕분에 한 달 살이로 가장 유명한 곳이기도 한데요. 옛 란나 왕국의 수도였던 치앙마이는 사실 시내에만 수십 개의 사원이 있을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도시입니다. 저와 함께 치앙마이 사원 투어를 떠나볼까요? 치앙마이의 대표적인 사원이라고 하면 왓 프라타 도이스텝을 꼽을 수 있는데요. 도이는 태국어로 산을 뜻하는 말로 도이스텝은 수텝산입니다. 산 위의 사원까지는 300여 개에 이르는 계단을 오르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쪽에 뱀이 있는 계단은 불교의 공덕을 의미하는데요. 계단을 통해 공덕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왓 프라타 도이스텝에는 부처의 사리가 보존되어 있고 치앙마이의 전망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그럼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왓 프라타는 란나 왕조 시절 부처의 사리를 운반하던 흰 코끼리가 스스로 도이스텝을 올라 그 자리에서 탑을 3바퀴 돌고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져 오는데요. 그 사리가 이 불탑에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사원을 방문할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매가 없는 옷이나 짧은 반바지를 입고는 입장이 어렵다는 건데요. 긴 옷이나 스카프를 빌려주기도 하지만 사원을 방문하는 예의를 지켜 올바른 옷차림을 한다면 더욱 좋겠죠? 저희는 지금 치앙마이 도이스텝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곳에 올라오면 치앙마이의 아름다운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도이스텝은 해발 1677m. 치앙마이 시내를 내려다보기에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사원은 신성한 사자의 사원이라는 뜻의 왓 프라싱. 태국 북부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불상인 사자 모양 불상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왓 프라싱 사원은 1342년 맹라의 왕조 파유왕에 의해 건립된 사원입니다. 불당 내 안치된 불상은 치앙라이에서 옮겨온 동으로 제작되었으며 북부 지방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처상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사원에서 볼 수 있는 불상은 복제품인데요. 진품은 매년 4월 태국의 최대 명절인 송크란 때만 일반인에게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원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아 기도를 올리는 현지인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고즈넉하고 여유로운 분위기에 마음이 절로 편안해지는 치앙마이 사원 여행 어떠셨나요? 700여 년 전 태국 북부 지형을 호령한 란나 왕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도시 치앙마이였습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세계 한인회 총연합회가 단체의 각종 활동을 알리기 위해 웹진을 창간했습니다. 이번에 창간된 웹진에는 총연합회의 활동과 회원 동정, 언론 보도 내용과 함께 전 세계 한인회 뉴스와 정보, 사진과 영상 등이 게재됩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제주대학교와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 협력 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글로벌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제주 지역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김성곤 이사장은 제주 지역의 청년 인재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세계 각국 동포 대학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11기 OK프렌즈 봉사단과 함께 제주 해녀문화와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 알리기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동포 대학생들은 제주 해녀에 대한 이해와 함께 해녀들의 춤과 노동요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